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사실 그 학문과 또 문화와 관련된 요 테마가 굉장히 좀 분량을 많이 차지하죠. 네,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쪼개야 되는데 문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문학이 있고 또 뭐 건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이 쪼개면 또 복잡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 단어, 요 테마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문 문화 테마 또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죠. 243쪽에 나와 있는 단원 보충 내용. 요거는 필기 자료 화면 없이 중요한 내용들 이제 저와 같이 책을 봐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잡기 문제까지 243쪽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생소한 거 고려 초기 때의 역사 편찬 과정 보겠습니다. 독자적 자주적 사관의 역사서 편찬이다. 항상 그 건국초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황주량의 7대 실록, 김양감의 가락국기, 구삼국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7대 실록 같은 경우는 거란 진입으로 소실이 됐어요. 태조에서 목종 때까지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7대 실록 이거 적어야 되니까 7대 실록은 태조에서 목종 때까지 그러니까 부전이죠. 예, 전해지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것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고려 사기다 보니까 가락국기도 전해지지 않고요. 고려 중기 때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박은량의 고금노, 그다음에 홍관의 송편년 통제, 너무너무 유명한 김부식의 삼국사기 등이 있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무신정변기 때는 자주식을 바탕으로 했다. 각군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동명항편, 그 다음에 일련의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우의 제왕홍기가 있는데 그 밑에 디귿의 제왕홍기를 보게 되면 이승우가 편찬을 했죠. 그래서 상권과 하권으로 제왕홍기는 왕들의 역사죠. 제왕홍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하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중국 거고 하권은 우리나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발해사를 처음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거. 발해사를 처음으로 연구를 했다. 발해사가 최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5페이지에 보게 되면 원나라 간섭 이후의 사서. 요때는 좀 성리학적 사관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말기죠. 고려 말기. 그래서 이재현의 사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디귿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삼국사기하고 이재현의 사략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삼국사기와 이재현의 사략과의 공통점. 이 두 역사서는 바로 뭐다? 유교적 사대주의 또는 유교적 합리주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를 묻는 방법에는 자주적 사관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서술 방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전체가 뭐라는 거 아시죠? 본기, 열전치, 연표 이런 것들이고 삼국사기 등의 대다수 역사서들이고 편년체는 일기처럼 쭉 시간 흐름별로 쭉 편년이죠. 편년. 그래서 무슨 저료, 통감, 실록, 무슨 편년 다 편년체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 본말체는 기사예요. 기사.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그래서 연려실 기술, 삼국유사, 그 다음에 야사체, 정사 말고 야사체, 뭐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래서 삼국유사 대표적이죠.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이기도 하면서 야사체입니다. 야사를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강목체가 있죠. 예. 그래서 강은 뭐예요? 강은 주요 사건 제목을 얘기하는 거고 목은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146페이지에
조선 초기 때 정도전에 고려 국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15세기 중후에 동국 통감 보겠습니다. 서거정이 편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통사다. 동국 통감. 동국 통감. 요게 통사다라는 겁니다. 통사.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6세기 때는 이제 좀 이제 중국 것을 좋아합니다. 사림들이. 그래서 기자, 실기 뭐 이런 거, 표, 제, 음주, 동국 사략, 중국 중심이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18세기 때의 실학자들 동사 강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요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248페이지에 아주 재밌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수정실록을 갖는 임금이 있어요. 수정실록. 실록이 이제 수정이 된 거. 선조, 현종, 경종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정실록을 갖는 임금이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짜증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250페이지에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 문리평 선생님, 그 다음에 진단학회. 진단학회는 일제의 어떤 학회를 반대했다. 청구학회. 그러니까 진단학회와 청구학회는 서로 반대예요. 반대. 예. 진단했는데 청구서를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진단받는 건 좋아하는데 청구서 받는 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 반대야.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지서와 백과사전 볼게요.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원본은 없고 모사본만 규장각에 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동국지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는 해동하니까 꼭 우리나라 같죠? 아니에요. 어디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누가 한 거예요? 신숙주가 한 거예요. 신숙주. 자, 동국여지승남 예, 부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이면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조선 방역지도. 방역하니까 굉장히 좀 넓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조선 방역지도. 자, 조선 후기 때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국지리지. 자, 동국지리 한백개미 썼는데 거기에서 고구려의 발상지가 평안도라는 통설을 깨고 만주 지역이다. 처음으로 고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강역고. 강역하다라는 것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는 걸 강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정약용 돼 있습니다. 정약용. 그 다음에 택리지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자, 동국지도 정상기에 동국지도 우리 국토를 뭘로 인체로 사람의 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김종호의 대동지지 동국여지승남을 보완한 지리서다. 그 다음에 백과사전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다음 중 백과사전인 것은 또는 백과사전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봉유설, 성호사설, 동국문헌 비고, 동문휘고 우리가 공부했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55쪽에 조선시대의 농사직설 있죠? 금연장록 있죠? 구왕찰요, 찰요. 그 다음에 농가집성, 집대성한 신속에. 그 다음에 색경을 거울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거울 아니에요. 예, 농가집성을 비판한 박세당이고 비판에다 밑줄 발표시하세요. 농가집성을 비판한 조선 후기의 농서는 뭐냐? 그러면 색경. 그러면 돼요. 색경. 그 다음에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전부 다
조선 후기 때 나왔던 농서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의학서적 있죠? 의학서적 향약 집성방. 요 향약 집성방을 향약 구급방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향약 구급방은 언제 거예요? 고려 말의 의학서적이죠? 그 다음에 세종 때 의방유치, 그 다음에 마과회통. 이 정약용은 진짜 안 한 게 없어요. 마과회통. 마과회통. 이 마가 뭐예요? 마. 옛날에는 마마나 호환 따위가 어린이들에게 큰 재앙이었으나 할 때 그 마. 바로 천연두예요. 천연두. 천연두. 자, 그러면 요 정도 여러분들이 심화적인 내용들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핵심 문제, 감잡기 핵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려시대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련은 삼국유사를 1번. 이련은 삼국유사를 지어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수록하였다. 맞죠? 2번.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구려 개성의식을 반영하였다. 그렇습니다. 3번. 이승윤은 제왕홍기를 지어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에서부터 서술하였다. 그렇습니다. 4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어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향가를 많이 수록했다. 향가를 얘가 왜 수록해요? 여러분들 그럼 보기 4번에 향가를 수록했던 거는 뭐가 있어요? 향가. 어딥니까? 야. 삼국유사죠? 우리 향가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정답 4번. 2번. 각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 후기에는 청자의 백토에 불을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분청사기는 언제 열었다고 그러죠? 분청사기 언제였죠? 여말 선초. 고려말에서 조선 초반기에, 그러니까 이 조선 초반기는 이제 15세기까지예요. 15세기. 네, 15세기.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입니다. 바로 1번. 뭐 공부 차원에서 다른 보기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2번. 고려는 몽고와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절에 금속 활자로 상정고급 예물을 인쇄하였다. 네. 3번. 통일신라 1, 2, 3, 4이잖아요. 1, 2, 3, 4. 상정고급 예문한 게 숫자별로 1, 2, 3, 4. 1234년. 3번. 통일신라 고분 양식은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적은 굴씨 돌발 무덤으로 바뀌었다. 네. 4번. 발의 벽돌과 기와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피력을 제공하여 목자를 섬기고 또 가마와 말을 제공하여 목자를 송용하는 것이다. 결국 백성은 피와 살과 정신까지 바쳐 목자를 살찌게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자면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바로 뭡니까? 목자는 목사, 뭐 길 잃은 양떼를 하는 그런 목자 그거 아니죠? 지방 수령을 얘기합니다. 1. 노론과 북학사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다. 딱 느낌 오시죠? 누굴까요? 정약용이죠? 목민심서. 그죠?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이 왜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두주자예요? 아니죠. 2. 자양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의 한전론. 한전은 누구예요? 이익이죠. 이익. 물론 뭐 박지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3번. 마과해통에서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우리가 아까 마과해통 나왔죠. 네, 맞는 얘기고. 4번. 해산물 등을 직접 채집 조사하여 자산 어벌을 지었다. 정약용의 형제인 정약전입니다. 그래서 자산 어보. 그 흑산도로 유배가 가지고 지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다음에 주신 이 종교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찬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참성단의 1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딱 아시죠?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 바로 이 종교는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읽어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 종교는 바로 무엇이냐? 도교죠, 뭐 도교. 임신석에서는 신라 화랑들 공부 열심히 하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유교, 유학을 느낄 수가 있죠. 초제, 하늘의 제사는 거 당연히 도교고요. 백제 금동대학로 신선이 있죠, 도교고요. 팔관에 불교 행사인데 이 도교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역사소설의 형식과 대표적인 사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강목체, 고려사, 강목체. 동사 강목이죠, 강목. 편년체,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기전체고요. 기전체, 동국, 통감. 통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편년체죠, 편년체. 기사본말체, 연려시기술. 네, 그렇습니다. 이응이게.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 다음이 주친 인물성 동론에 기초하여 나타난 사상계의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문계성 동론. 18세기 초 노론학계에는 호랑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벌인 사상 논쟁인데, 권상하와 그의 제자 한원진이 중심이 된 충청도 지방의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호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사람의 본성인 인성과 물질의 본성인 물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권성하의 제자인 이간과 이창엽이 중심이 된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말한다. 그러면 인물성 동론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인물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하고 우리는 다르다, 걔네들은 오랑캐다라는 거고요. 인물성 동론은 다 알고 보면 다 같은 사람이야, 뭘 그래. 그래서 인물성 동론은 나중에 개화사상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1. 양명화와의 전혀 관계없고요. 동학사상의 대두. 동학사상은 약간 그 민족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물성 동론은 아니고, 북학사상의 형성. 그렇죠. 북학사상은 청나라 거 배우자라는 거니까. 화이론적 사유체계, 사상체계, 화이론적, 오랑캐와 그 다음에 중화, 이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설화문학이 유행하여 필원잡기와 용제총화가 편찬되었다. 필원잡기, 필원잡기. 아이고. 조선 초기 때에 서거정이 지은 저서입니다. 서거정 너무 잘 아시죠? 동문선. 뭐 누락된 역사라든가, 역사책에 없는 누락된 역사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야담, 야사,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수필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용제총화가 있죠? 용제총화. 이거는 성현이라는 사람이 역시 조선 초기에 지은 저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총자. 그래서 뭐 민속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은 아주 내용이 다양한 그런 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조선 후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초기예요. 초기. 조선 초기. 얘 틀렸잖아요. 그죠? 얘 틀렸어요. 네. 보기 4번의 중인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사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시사가 뭐죠? 자기네들이 중인들이 이제 시를 짓는 동아리예요. 동아리. 이런 시사, 이런 활동이 활발히 하였다. 였습니다. 자, 8번 문제. 농서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농사직설, 우리 현실에 맞는 농법을 개량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렇죠. 금양잡록.
강혜백이 금양에서 직접 경험한 농법을 기록했다. 금양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시흥지방, 경기도 시흥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3번 농가집성, 농사직설의 농학을 계승하면서 쌀농사 중심의 수전농법을 소개했다. 그렇죠. 신속이 했던 거죠. 그간의 농소를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집성이에요. 농상집요, 농가집성의 농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혹은 기술론으로만 받아들였다. 무슨 소리예요? 농상집요는 원나라의 농사는 고려 말에 들어오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터무니없는 얘기. 정답은 4번. 9번.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태종 때에 이회 이무 등을 시켜가지고 지은 지도죠. 1번 이회 이무 김사양 등이 제작에 관여했다. 그렇습니다. 2.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원나라의 세계 지도에 한반도 지도를 덧붙인 것이다. 네. 유럽, 아프리카,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이 그려져 있으면 아메리카는 빠져있다. 그렇죠. 쏙 빠져있죠. 조선 중기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혼일강력 대국도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일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은 아연이 함유된 청동으로 만들어 매우 신비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에밀레 소리가 난다 해서 에밀레종이죠. 2번. 13세기에 편찬된 향약국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사적이다.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 만들어졌죠. 3번. 조선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도래새겼다. 네. 4번. 조선 세종 때는 밀랍 활자 고정법을 개발하여 종전보다 2배 인산 능률을 높였다. 제가 요거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조선시대의 그 활자, 태종 때에 나왔던 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태종 때에 개미자 있죠. 개미자. 이 짜증나. 그 다음에 세종 때에는 뭐였어요? 갑인자였어요. 갑인자.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임금이 더 갑이에요? 세종이 더 갑이죠? 세종이 갑인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개미자는 활자를 고정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밀을 했어요. 밀랍. 밀을 하는 게 아니라 납을 이용했어요. 예, 납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녹여서 밀어 넣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납이 녹게 되면은 활자가 왜곡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갑인대가 아니라 갑인자는 이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뭐를 넣었다고요? 대나무를 넣었어요.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글자도 선명해요. 10배 이상의 생산량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11번. 삼국의 고분과 미술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과 신라의 분황석탑은 각각 목탑과 전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렇죠?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이죠. 그 말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다는 뜻이죠. 신라의 분황석탑은 전탑 양식이죠. 벽돌로 만든 탑이 아니라 벽돌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황사 모전탑이라고 불러요. 모전탑이라고 불러요. 모전탑. 전탑 양식을 모방했다 해가지고 모전탑. 네, 1번 틀렸고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2번 볼게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백제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놓지 않았다. 네. 그래 넣습니다. 네. 전혀 틀렸어요. 3번.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처음에는 사신도가 유행했으나 점차 생활 풍속도로 변했다. 처음에는 생활 풍속도였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 무덤에 그 인테리어 차원에서 좀 신경 쓰느라고 좀 신비스러운 뭐 현무 주작 같은 사신도를 그려놓았던 것이죠. 4번. 한강유역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임을 반영한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어디에만 나타나요? 신라에만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 12번.
발해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조영은 처음에 진국이라 칭했다가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 봉해진 다음에 국호를 사용했다.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2. 발해는 건국 직후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732에서 734년 전쟁 이후로는 신라와 교류하지 않았다. 틀렸죠? 처음에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앙숙이에요. 앙숙. 네. 왜?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왕 이후에 당과 신라와 친선 관계로 바뀌죠. 네, 틀렸고. 3. 발해의 도상에서 발견된 정해공주의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 무덤 구조와 닮았다. 네. 우리가 공주가 2명 나오는데 문왕의 딸인 정해공주가 있고 정효공주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다라 순을 할 때 뭐가 더 많이 나오죠? 해가 효보다 더 먼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고구려 양식이고 얘는 어디 양식이다? 당나라. 벽돌 무덤이죠. 벽돌. 여기 벽돌. 여긴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둘 다 어떤 공통점은 또 있어요? 또 모주림 구조가 있어요. 또 모주림 구조가 있다. 그렇다면 정해공주의 무덤은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는 얘기고. 4번. 발해 경제는 목축과 수렵이 활발했고 농업은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예, 농사 어지간히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와 관계가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몽땅 골라라. 뭐 커. 네. 대저 정시하는 요령은 그 강이 하나가 있고 그 목이 10개가 있습니다. 강이 대전제죠. 그 다음에 목은 세부전제죠. 강이란 체인이 정치라는 본령이요 목이란 용인이 정치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일강이란 무엇을 이름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군주의 마음가짐입니다. 서정의 번잡함과 만민의 수요가 많음에도 칠한 휴척의 깃들은 군주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만사가 다스려지고 인심이 순하여 화기가 돌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만사가 배로되고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악기가 들어올 것이니 안 좋은 것이 들어올 것이니 이것이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옛날 성인이 왕위에 있을 적에 하늘을 본받아 정치를 하게 되니 마음이 정대 광명하여 천리의 공에 순수하고 인욕에 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옛날 성인이 왕위에 있을 적에 그러므로 음미한 데서부터 현저한 데로 이르게 되고 안에서 밖으로 미치게 되어 밝고 환하여 사리 사심의 가림이 없었으므로 기강이 위에서 서고 교화가 아래서 밝아졌습니다. 여기에 임금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요령도 반드시 학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성인이 왕위에 있을 적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학이라고 그러죠. 성학. 성인이 왕위에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배우는 학문을 성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학. 성학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황, 이이. 자, 기억. 이현적은 성학 군주론을 거론하였다. 사림들은 성학을 되게 다 좋아해요. 이현적 역시 사림의 거두잖아요. 그렇죠? 니은. 심승의 중엽이요. 이황과 이에 이르러 두 경영의 성학 군주론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황 같은 경우는 성학 10도. 그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성학 집요. 그러니까 이는 벼슬을 많이 하고 인거가 가깝기 때문에 집요하게 성학을 강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디귿. 그래서 성학 집요. 디귿.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향방은 군주의 일신과 마음가짐 이와에 달린 문제로 본다. 그랬습니다. 리을. 군주가 성학을 익혀 성인 군주나 현철 군주가 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운영론의 성격을 지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이 다 되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라 하고 어려워라 했던 바로 그 테마, 바로 뭐죠? 학문과 문화, 그 테마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어때요? 잘 풀리죠? 그래서 테마별로 이렇게 우리가 딱딱 나눠가지고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지끈지끈 머리 아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불교죠. 불교. 예, 불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근데 앞에서 이제 뭐 불교가 또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은 심오한 그런 내용들만 테마업을 쭉 뽑아가지고 할 테니까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